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구간들이 되게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구간들인 것 같아서, 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뭐 제가 텍스트를 통해 이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관점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앱토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앱토스가 일단 그 해시드도 껴 있었고, 그리고 신규 고점 자체가 없었던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 상장까지 했죠. 동시 상장까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코인입니다. 메모장을 좀 써서 보면, 일단 2023년은 앱토스 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게 빵빵한 자금력 VC들 거의 2,500억 원치 투자해서 엑시 받았어요. 엑시. 그러니까 싸게 코인 산 거죠. 그리고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으로 고점 형성이 없다. 신규 고점 형성에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그 마켓 메이커 여기에 해시드도 껴있는데, 해시드 뭐 업비트도 있을 거예요. 업비트도 있을 건데, 마켓 메이커가 또 이제 가격들을 올리기에도 이제 자금력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 상장도 있고, 인맥과 자금력이 빵빵하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유라고 한다면 되게 많겠지만, 그것 때문에 앱토스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앱토스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1월달 초부터 해서 솔라나가 올랐던 가격들에 비해서 솔라나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앱토스의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피날레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 일단 16달러 부근 이 부분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진짜 뭐 인위적으로 코인 시장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건 없다 보니까 진짜 돈이 많고 진짜 미친 짓 하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마켓메이커들이 좀 접근을 할 텐데, 미쳤다고 이것들 다 떨궈 놓고 이렇게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전형적인 이제 물량 정리가 끝났고, 텀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이 구간 때 만약에 물량 정리를 했다면 물량 정리가 끝나고 계단식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코인 시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냥 놀이터죠. 개개인마다 뭐 투자하시고 계시는 금액들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금액들을 움직이는 건 바이낸스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몇 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방향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세력들이 일단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어떤 걸 시켰냐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밑으로 오면 가격들이 회복하고 이전 고점들을 뚫어줬었죠. 이렇게 이 구간 때도 뚫어주고, 이 구간 때도 뚫어주고,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막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어쨌든 끼워 맞추기고, 변동이 오면서도 결국에는 신규 고점들이 형성을 했습니다. 3번 정도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냥 다 같이 코인들이 1차적으로 올랐으니까, 솔라나가 그때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끝났는데, 여기서 개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어쨌든 반등이에요. 이 구간 때 물려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앱토스가 뭐 10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저도 이 구간대 이탈을 했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했으면 왜 안 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것도, 물량을 던지는 것도 세력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량을 누군가한테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앱토스를 더 올리려면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들을 다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들을 일단 선물 거래를 통해서 내리든 어떻게 해서든 내릴 텐데, 이 내리는 과정에서 반대로 헤지펀드가 됐든 어떠한 기관급 애들이 됐든 이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본인들 물량으로 내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패닉셀에서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 90%는 그냥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올릴 생각이었으면 이 구간에 이렇게 본인들 물량 던지면서까지 물량을 뺏기는 짓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 주고 피날레로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간 때 이렇게 조금씩 물량들을 던져가면서 내렸다는 거는 거의 제 경험상,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 주포지션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내놓는 거다. 세력들이 가격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모든 물량들을 정리하고 공매도 전환까지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앱토스 선물 가격들이 그 거래량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무조건적인 건 없는데 그냥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떤 것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게 코인 시장에서 뭐냐면요, 수직 상승과 수직 상승, 그리고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수직 하락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포지션 진입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죠. 시원시원하게 떨어지고 또 이제 스위칭까지 해가지고 양방으로도 먹을 수가 있긴 한데, 이런 상황들을 연출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롱도 숏도 아니게 굉장히 애매하게 굴 텐데, 어쨌든 이전 고점들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는 4달러까지 넓은 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넓은 틀에서 이 4달러 제자리로 온다고 보고 있는데, 개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낙폭을 그리면서 좀 계단식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덤핑 할 듯 말 듯 하다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결국에는 이전 고점들을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제자리로 오게 될 겁니다. 4달러.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4달러까지 간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어쨌든 개미들 최대한 많이 꼬셔가지고 그레이트 리셋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세력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악랄하죠. 악랄한 게 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도 본인들의 포지션 그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입하시는 분들의 포지션까지 그대로 올 수가 있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롱도 숏도 아니게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은 어쨌든 끝났다. 끝났다는 게 비트코인이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뭐 그렇다고 5,000달러, 10,000달러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5,000달러, 10,000달러? 앱토스가 하락할 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세력들은 앱토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판을 끝냈다. 판을 끝냈는데 그렇다고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도 먹을 것들은 있을 겁니다. 먹을 것들이 있는데, 뭐 자발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이빠이 올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바이낸스로 따지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막 50배씩, SNM 코인 같은 것들 뭐 50배씩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바이낸스에서 그런 거 하나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잡코인들 하나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어쨌든 메이저 코인들의 중요한 방향들은 끝났고 전체적으로 고점이 형성된 코인들은 회복하기 어렵다. 최근에 또 이제 AI로 주도적으로 달렸던 펫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싱귤레이터인가 그 약자가 뭐였죠? 싱귤레이터가 AGIX인가? 이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코인들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회복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업비트에서 현물을 하시니까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쨌든 상승했던 코인들의 고점이 다시는 아마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다시는까지는 아니고 다음 불장 사이클이 오면 잠깐은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결국에 시장이 끝났어도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샌드박스가 제가 2차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악랄합니다. 악랄한 게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 MOU 체결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고 샌드박스만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랑 거의 커플링으로 따라가는 코인인데 디센트럴 랜드는 저점 대비 그래도 한 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샌드박스는 한 2배, 2.5배 정도가 올렸는데 그거를 일부러 좀 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설거지 카드로 샌드박스를 이렇게 올렸는데 2차적인 상승 사이클이 왔으려면 이 구간 올렸을 때 그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대로 공매도 청산시키면서 본인들 숏 물량을 풀면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건 전형적인 설거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제자리로 이 구간들 거쳐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게 코인 시장 지금 가격을 올린 게 현물 가격으로 올려가지고 올린 게 아니거든요. 뭐 신규 거래자들도 없을 뿐더러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올렸는데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따지고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과연이라는 가정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16,000달러에서 세력들이 일단 1차적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가격들을 끌어올렸는데 16,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기회비용이 괜찮을까? 아니면 이 구간 때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던지고 나서 15,000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그냥 더 세게 봤을 때 패닉셀까지 가정을 한다면 이 16,000달러에서 23,000, 24,000달러까지 올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10,000달러 초반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20,000달러까지 올리는 게 이게 기회비용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결과는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겠죠. 제가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쨌든 예측 매매를 통해서 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을 고려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편인데 무조건 맞는다는 방법은 없긴 한데 그냥 제가 세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만 따지고 보자면 6개월간의 저점 매수 구간을 준 거거든요. 6개월간의 저점 매수 구간을 주고 단 2달 만에 이 저점 구간 이상을 올려버린다? 이게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고는 봤는데 지금 앱토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도 보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쨌든 자체적으로 세력들이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서 6개월 동안 매집 기간을 주고 단 2달 만에 이렇게 올린다?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레이트 리셋이 결국에는 끝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희망 고문을 하면서 내리는 게 세력들의 주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개미들이 이렇게 수직 상승과 수직 하락 이런 것들은 개미들이 원하는 그림이고 굳이 이렇게
기회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세력들을 움직여주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차라리 이 구간에서도 이 거의 큰 폭으로 보면 18,000달러에서 25,000달러 이 구간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저점들이 언젠가는 도달을 해야 될 만한 구간들이에요. 1만 달러라는 게 이전에는 3,000달러까지 도달을 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10,000달러까지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할 텐데 차라리 여기 FTX 파산 때 떨어져 가지고 10,000달러 차라리 그냥 빨리 봐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개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올 것들 빨리빨리 나오고 그냥 다시 한번 악성 매물들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오르는 게 이상적인 그림일 텐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목적 자체가 그레이트 리셋이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하면서 내릴 수가 있다. 심한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고점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고 이렇게까지는 큰 상승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구간들이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구간들이 단타나 이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차익분들을 얻어야지만 차익이 나는 구조니까 선물을 한다고 해도 개인이 선물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경험치가 좀 쌓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끝은 청산이에요. 본인들이 선물 거래를 하다가 레버리지가 있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하다가 저점이나 이런 것들 판단이 안 돼요. 그니까 뭐 헤드앤숄더니 뭐 불트랩이니 베어트랩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트 용어들이. 저는 차트를 모르거든요. 차트 용어도 안 보고 저는 누구의 관점도 보지 않아요. 제가 뭐 자신감이 엄청 넘친다. 뭐 자신감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세력들이 가장 중요해서 저는 제 채널의 본질처럼 그냥 세력 추종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구간에서 진짜 돈 많은 애들이 던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 시장이에요. 이것 또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시장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 뭐 주 포지션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던지진 않잖아요. 던지더라도 그 기업 자체에 타격이 가가지고 던지지를 않을 텐데 코인 시장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인 시장이 재밌는 게 비트코인 개발자가 누구죠? 사토시 나가모토. 익명의 개발자를 내세웠어요. 익명의 개발자. 이 코인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트코인을 뭐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라고도 비유를 많이들 하잖아요.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삼전이 오르면은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뭐 여러 가지 테마별로 나뉘어져서 대장들도 또 따로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삼전 자체가 올라가면 좀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뭐 SK가 올라가면 대형 메이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뭐 밑에 하위 기업들이 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코인 시장은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덤핑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득을 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익명의 개발자를 내세운 게 아닌가.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꼭두각시 역할을 잘합니다. 꼭두각시 놀이를 잘하는데 본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와 1대1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익명의 누군가와 거래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1대1 거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린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사게 될 것이고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공매수를 올렸으면 누군가는 공매도를 할 것이고 이런 것처럼 쌍방 거래가
성립이 돼야지만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가모토를 일부러 이렇게 내세운 게 아닌가. 본인이 뭐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좀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크레이그 사토시라고 코인 시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사토시가 걔는 또 이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을 지금도 재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죠. 100만 개가 어쨌든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건데 매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크레이그 사토시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우지안이랑 그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V를 창시하기 전에 이 해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6,000달러에서 이렇게 3,000달러까지 끌어내렸어요. 본인들이 던졌을 거라는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배후 세력이 있었겠죠. 그 사람도 어쨌든 그냥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에 대한 예측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2번 정도 파산 경험이 있으면, 저 또한 청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산 경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을 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굳이 추천을 해드리지도 않아요. 가정이 있으시거나 뭐 지킬 게 많으신 분들은 굳이 파산 경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가장 현명한 건 지금까지의 자산들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을 지키고, 그렇다고 청산 과정까지 가지 않았던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변동이 너무 크다, 물려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지금 오른 게 있으니까, 오른 가격 상승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아니 떨어질 거면 빨리빨리 떨어지면 반등 기회라도 빨리 잡으니까 좋잖아요. 빨리빨리 떨어지면 좋은 건데 진짜 굉장히 세력들을 일부러 느리게들 떨어뜨려요. 느리게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릴 거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건데, 저도 플래시 크래시를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물량 정리하는 느낌으로 봐서는 플래시 크래시보단 계단식 하락이 정석이 되지 않을까. 그냥 어쨌든 4달러로 제자리를 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전체 상승 사이클은 끝이 났다. 오늘의 결론인데, 끝이 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자발트 코인이나 여러 알트 코인들 몇 개는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에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올려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끝이 났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시장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제가 어쨌든 시장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들에 따라서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90%의 그 시각에서 보면 일단 설거지가 끝이 났다. 설거지가 끝이 났고, 피날레로 올릴 거였으면 이렇게 물량들을 주면 안 됐다. 물량들을 주지 않고 그냥 롱 포지션만 청산을 시키고 이렇게 올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본인들 물량들을 던지면서까지 떨구는 거는 스위칭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장에 그래도 기회는 존재할 겁니다. 존재를 할 거고, 어쨌든 변동성만 있으면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회복하는 또 이제 날이 올 거예요. 회복하고 소형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 중간중간에 수익들이, 그 구간,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 기억으로는 8월인가 5월 달에는 루나 클래식이 있었고, 루나 클래식이 바이낸스 쪽에서 올려준 걸로 보는데, 8월 달에는 이 루나 클래식이 있고, 또 이제 10월 달에는 도지코인이 있었죠. 도지코인이 또 이제 마스크 코인이랑 이렇게 올려주고, 10월 달이죠. 도지코인 마스크랑, 뭐 마스크도 있고, 그냥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올렸던 것들을 살펴보면 뭐 마스크도 이렇게 10월 달에 올려줬고, 이번 1월 달에는 더 많았네요. 1월 달에는 더 많았죠. 뭐 솔라나도 있고, 솔라나가 그 상승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를 않네요. 이게
낙폭이 크다 보니까. 솔라나도 뭐 저점 대비로 따지면은 한 3배 정도 오르고, 앱토스도 한 5배 오르고, 그리고 펫코인이나 이전부터 올랐던 애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펫코인은 얼마가 올랐지? 0.05에서 한 12배가 올랐네요. 12배. 그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고, 싱귤레이터도 이제 0.04에서 0.7이니까 거의 한 15배 가량이 올랐네요.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오션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오션 프로토콜도 지금 이게 피날레라고 가정을 한다면 0.1달러에서 뭐 5배 정도. 어쨌든 먹을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고, 소형 사이클로 본다면 어쨌든 상승 사이클이 다 끝났다. 물론 이 중에서도 몇 개 안 올린 애들은 오를 수도 있겠죠. 안 올린 애들은 올릴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끝났다라고 가정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등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으로 2주, 3주 내로 해가지고 설거지들이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마지막 패닉셀까지 또 나와가지고 제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 오시면은 좀 되게 안타까우신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타점들을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리딩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뭐 몇 분은 또 뭐 괜찮은 뭐 자발트 막 이런 것들은 뭐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리딩 자체가, 선물거래 리딩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 때 이렇게 뭐 어느 타점에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 언제 나와라 이런 것도, 아니 시장 상황에서 청산 물량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히 제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보고, 이게 되게 힘든 거죠. 되게 힘들고, 리딩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적인 상승장 때는 뭐가 먼저 오를지 알트코인들 찝어주는 것들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하락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도 공지를 드린 게, 뭐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알트장 때 좀 운용을, 프로젝트처럼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되게 개인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돼서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들 말씀들이 많은데, 일단 원래 2가지 사이클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보통은 앱토스를 기준으로 한 40달러, 50달러까지를 봤었거든요. 최대한을 봤을 때 앱토스가 피날레를 쏘고서 순환 펌핑 알트장을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앱토스 알트장 한번, 그리고 대하락장 한번, 이렇게 2텀을 이용해서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설거지가 끝난 것 같고, 알트장이 일단 끝이 나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알트장이 물론 남아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를 애들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맞는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 또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리고, 하락장 대비를 해서 카피 트레이딩을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톡방을 통해서, 상담 톡방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익금의 30%는 제가 가져갑니다. 수익금의 70%는 참여자분들이 가져가고,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참여자분들은 아마 90% 정도 수익이 났어요. 90%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타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운용을 하는데, 그래도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제 본 포지션들을 일단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스윙을 해서 한 5개 정도를 잡아가지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2월 10일 정도에 잡은 것들을 이 구간에 잡아가지고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쇼 커버링이나 이런 것들이 올까봐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90% 정도면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는 500% 정도를 잡고 있긴 한데, 일단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좀 리뷰 형식으로 좀 예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하면 뭐 파티처럼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성과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하면 나중에 제 사업에도
굉장히 커리어처럼 남지 않을까. 또 유튜브도 좀 떡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 부가적인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 어쨌든 말씀드린 건 일단 선물 개인적으로 좀 타점을 물어보시는 분들 타점을 알려드리기 좀 힘들다. 선물 거래를 하시다 보면 언제 덤핑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대략적으로는 도무적인 좀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거 도무적인 감각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물량들을 어느 정도 많이 사가고 누군가 정리하고 했을 때 바닥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고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 사이클은 끝이 났다. 다만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몇 개는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볼륨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 포지션 알트코인들은 끝이 났는데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기회를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 다음 주에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샌드박스 물량 3일 정도, 4일 정도가 남았는데 3천억치가 물량이 풀립니다. 락업 해제가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될 것인지 그대로 풀릴 것인지는 최근에 또 DYDX도 물량이 풀리지 않고 그냥 그 연기가 됐었죠. 그렇다고 무조건 샌드박스도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는데 이것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또 CPI 발표가 있는데 우연히도 2월 14일 날 그게 겹치네요. 샌드박스 물량이랑 그런 것들도 겹치고 다양한 또 악재들로 최근에도 리도 파이낸스가 오늘 또 이제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랐던 게 저는 어쨌든 최종적인 고점은 2.8달러라고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렸고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 어쨌든 오늘 올랐던 리도 파이낸스는 뭐냐면 크라켄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이제 SEC 미국 SEC로부터 규제를 받아가지고 중지를 해야 된다.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규제 가능성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인 뭐 OKEX가 됐든 OKEX도 스테이킹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바이낸스는 있죠. 바이낸스도 뭐 이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된 거래소인 탈중앙화된 플랫폼인 이제 스테이킹 플랫폼인 리도 바이낸스나 로켓풀 같은 곳으로 이 스테이킹 물량들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3조가 넘거든요. 3, 4조가 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4달러, 5달러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2.8달러 부근에 다 팔았습니다. 이전에 한 0.9달러 정도에 사가지고 이 슈팅 나올 때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 파동들은 전혀 쳐다도 안 봤어요. 어쨌든 이 구간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순환 펌핑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리도 파이낸스를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이게 뭐 재료를 통한 설거지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리도 파이낸스만 얘만 오르면 리도 파이낸스만 오르면 2차적인 상승 사이클이 더 연장이 된다는 뜻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에토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이클들을 끝낼 거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무리해서 올려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뭐 이더리움 테스트넷이나 이런 것들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언스테이킹 물량들이 풀리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리도 파이낸스가 올린 건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올릴 소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리도 파이낸스에서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이제 다들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언스테이킹하고 시장에 매도를 하든 홀드를 하고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린 거죠. 전혀 프로토콜 이 리도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의 효과는 물론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얻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선반영 돼가지고 설거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인 사이클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어쨌든 변동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번 영상은 좀 길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쇼컷이나 이런 것들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제 영상들이 좀 은근히 좀 긴 편인데, 이런 것들을 좀 끝까지 그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 또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뭐 시장이 바뀌는 상황들에 따라서 관점들을 또 유연하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무조건 100%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냥 제 경험상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고, 무조건적인 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반대 상황을 굳이 닫아줄 이유는 없기는 한데, 앱토스를 봤을 때 올려줘야 될 구간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면 그냥 설거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